이제 9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entropy change of an ideal gas. 그래서 문제가 air is compressed from an initial state of 100 kPa and 17 degrees Celsi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공기가 압축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initial state라고 하니 여기 P1 이렇게 둡시다. 100 kPa 그 다음에 T1이 17도씨에서 final state 압축이 된 다음에 공기의 압력은 P2인데 600 kPa 그 다음에 온도는 57도씨가 된다. 이때에 그 엔트로피의 변화가 어떨지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인데요.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에어 테이블의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스페시픽 히트를 평균 값을 둬서 구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렸죠. 스키매틱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에어 컴프레서가 있고 공기 압축기를 가지고 일단 그 압력이 100kPa이고 온도가 290켈빈인 공기를 압축을 했습니다. 6배, 압축비가 6인데요. 그래서 나오는 공기의 압력은 600kPa이 되고 온도가 290에서 330으로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기를 압축하게 되면 그 압축열에 의해서 공기의 온도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압축하는 과정에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스테이트 1의 100kPa에서 스테이트 2 600kPa 이 과정 자체에서 엔트로피가 좀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다?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다 그랬으면은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얼 가스의 그 엔트로피의 차이는 이 다음과 같은 관계식 TDS relation에서부터 해서 CV하고 CP 두 가지 TDS relation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앞서서 유도를 해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되는데 이 두 번째 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그 압력들 집어넣어 가지고 풀면 쉽게 우리가 풀 수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 첫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의 이 비어린 스페시픽 히트 자체가 온도의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적분하려면 적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 어려워져서 우리가 approximate하게 CP의 값을 어떤 평균 값을 주는 거죠. 단 여기에 이제 그 조건이 있는데 T2하고 T1하고의 그 온도의 범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CP 비열값을 이 두 개의 온도에 해당하는 그 CP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좀 더 exact하게 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고 이 적분을 직접 풀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직접 풀 필요가 없이 이미 다 풀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330에서 290 우리 문제 CP, T, DT, T인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다? 330 0 빼기 290에서 0까지 CP, T, DT over 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정의했다? 바로 S 슈퍼스크립트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이게 T2니까 여기 2 쓰고 요거는 S 슈퍼스크립트 1 T1이니까 그래서 요런 식. 자, 요 값도 우리가 테이블 뒤에 프로퍼티 테이블에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식 찾아 쓰고 330K일 때 290K일 때에 이 S 슈퍼스크립트 값 찾으시고 P2 600, P1 100, 그 다음에 gas constant 넣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산이 다 되어 있는데 exact하게 하는 방법 S2-S1은 마이너스 0.4
3844 그 다음에 approximate하게 평균값을 준 거는 마이너스 0.3842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엔트로피가 줄어들었다. 어떤 경우에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갔을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값인 거고요. 절대값을 봤을 때 자, 두 가지 방식, 지금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좀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roximation, exact method, 그 다음에 approximation method 두 개 다 지금 값이 잘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일치했을까요? 여기서 지금 온도의 범위가 290K에서 330K로 별 차이가 안 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 범위가 작을 때는 평균값 사용해서 쉽게 그냥 계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이블 우리 보시면은 CP 값은 1.006 kJ/kg K 정도 37도씨에서 찾으셔가지고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 범위가 낮을 때는 작을 때는 이렇게 쉽게 계산하시고 온도의 범위가 상당히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평균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차가 조금 그래도 심하기 때문에 이 적분 이 CP 비열 자체가 온도의 함수라는 걸 고려해 준 고식 좀 더 exact한 메소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바로 9번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r is compressed in a car engine from 22 degrees Celsius and 95 kPa in a reversible and adiabatic manner. 그래서 공기가 자동차 엔진 안에서 압축이 될 때에 그때 초기의 온도가 22도시고 초기 압력이 95kPa인데 자 어떠한 방식 첫 번째 나온 단어에 여러분들 표시 이렇게 해주시는데 reversible 두 번째 나온 단어가 adiabati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선에서도 얘기했지만 reversible 더하기 adiabatic을 한 단어로 쓰면 뭐다? 아이센트로픽이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뭐의 변화가 없다?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보시면 TS 다이어그램에서 S2는 지금 S1하고 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형 압축기에서 공기가 압축될 때에 일단 처음 볼륨에서 두 번째 볼륨으로 볼륨이 줄어듭니다. 이 볼륨이 컨스탄트 하다는 거는 지금 이 검색 라인을 통해서 컨스탄트 하다는 얘기예요. V2가 V1보다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Y축을 보시면 Y축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T1 295켈빈에서 압축을 하고 나면 그 압축 열에 의해서 T2의 온도, 공기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얼마큼 압축한다? 문제에서 봤더니 V1 오버 V2가 8이다. 즉 초기 볼륨에 비해서 8배 정도 압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determine the final temperature. 그러면 압축하고 난 후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즉 T2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에 그 exact method가 있죠. exact method는 바로 그 relative property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실제 볼륨의 B는 뭐의 볼륨의 B랑 같다? relative specific 볼륨의 비율 B랑 같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 T1이 295K이고 P1이 95kPa 지금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바로 테이블 A17 우리 교재에 17에 가시면 T가 295K일 때에 공기의 그 relative specific 볼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T1이 295K일 때에 그 relative specific 볼륨 dstate에서는 647.9라는 값을 테이블 17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VR2는 VR1 곱하기 V2 오버 V1인데 VR1 테이블 A17에서 찾으셨죠? 647.9. 그 다음에 V2 오버 V1은 주어져 있습니다. 1 over 8. 자, 헷갈리지 마시고 V1 over V2가 8이니까 V2 over V1은 8분의 1. 그래서 계산하시면 80.99가 나와요. 그래서 스테이트 2일 때의 그 relative specific 볼륨이 80.99 구하셨으니 테이블 A17으로 다시 돌아가서 specific relative specific 볼륨이 80.99일 때 해당하는 그 온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온도가 662.7K. 정확한 값이 있으면 바로 찾으시면 되고 정확한 값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는데 alternative는 이제 approximate solution이죠. 즉 뭐다? specific heat CP, CV가 constant 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average 값을 쓰는 거죠. 자, constant 했을 때는 K 값도 어떻게 한다? constant 하다라고 해서 뭘 사용할 수 있다? isentropic relation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T2는 T1 곱하기 V1 over V2의 K-1인 거고요. 자, T1은 295 켈빈 주어져 있고 V1 over V2 8 주어져 있고 자, 295K에 해당하는 그 K 값 specific heat ratio 테이블에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약 1.391 정도 빼기 1 해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데 665.2K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에 이 압축 후 에어의 온도가 662.7K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테이블 사용하지 않고 approximate하게 isentropic relation을 사용해서 구했을 때에 약 665.2K로 약간의 오차가 지금 발생하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11번 마찬가지로 isentropic compression인데 이번에는 힐리움 가스가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idiabatic compressor from the initial state가 지금 14 psia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100 kPa로 고치시고 두 번째 50 Fahrenheit은 약간 283 K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the final temperature 320 Fahrenheit 되어 있는데 이게 433K and a reversible mann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표시해야 되는 게 adiabatic에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reversible에 주목하셔서 두 개가 더하면 뭐다? isentropic이다. Determine exit pressure of the helium. 헬륨의 그 exit pressure를 구하시오. 즉 P2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앞에 10번의 문제에서는 최적형 압축기였다 그러면 이건 지금 로테이션형 그 압축기인데요. 압축하는 건 똑같습니다. 가스가 에어에서 힐륨으로 좀 변했다는 거 빼고 자, 이번에는 이제 압축기가 회전이 되면서 공기를 이제 이 가스를 압축하는 그러한 압축기인데 마찬가지로 TS 다이어그램에서 그려놓으면은 자, adiabatic 하면서 리버서블한 매너로 됐다 그러니까 S2하고 S1이 달라지지 않는 아이센트로픽 과정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온도는 초기 283K에서 433K로 올라가죠. 압축이 되니까 압축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자, 이 검은색 라인은 압력 라인이다. 이 검은색 라인을 통해서 압력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압축기 입구에서 100kPa일 때에 우리가 이걸 압축을 하게 되면은 P2가 얼마가 되겠느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이젝트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아이디얼 하게 할 수도 있는데 뭐 힐리엄 가스에 대한 그러한 테이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죠. 뭐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그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그냥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2는 P1 곱하기 T2 오버 T1의 K 오버 K-1 줘졌죠? 그죠? P1은 100kPa, T2, T1 다 알고 있고 K 값 테이블에서 찾으셔서 약 힐리움의 K 1.667 지금 주어진 이 온도 범위 안에서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2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지금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를 계산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예제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Isentropic efficiency of a steam turbine. 그래서 스팀 터빈이 주어져 있네요. Steam enters an adiabatic turbine steadily at 3 megapascal and 400 degrees C. 터빈 입구로 들어가는 스팀의 압력이 3 megapascal. 그래서 P1은 3 megapascal. 그 다음에 T1은 400 degrees C. 그래서 우리가 스팀 터빈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아시면은 스팀 터빈은 굉장히 뜨거운 스팀, 즉 슈퍼 히티드 베이퍼 상태의 스팀인 거죠. 압력도 지금 3 megapascal 상당히 높고 온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슈퍼 히티드 베이퍼 상태의 스팀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팽창이 되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압력이 떨어지고 온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터빈을 떠날 때의 압력 P2는 50kPa이고 T2도 100도씨까지 좀 떨어졌네요. 그죠? 그러면서 바깥으로 E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연력각정인 디바이스인데 If the power output of the turbine is 2 megawatt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 동안에 터빈, 스팀 터빈이 만들어내는 파워가 2 메가와트라고 하면 이때에 그 터빈의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가 얼마인지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mass flow rate of the steam flowing through the turbine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많은 그 매스 유량 그러니까 스팀의 유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키메틱 다이어그램 잘 그려져 있고요. 들어갈 때의 스팀의 입구에서의 압력 3 메가파스칼과 400 디그리 셀시우스 그 다음에 스팀 터빈 엑짓에서 압력과 온도 그때 나오는 그 출력 주어져 있고 이걸 TS 다이어그램에 그려보면은 어떻게 된다? 3 메가파스칼 에서 아이센트로픽하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ES라고 하는 거는 이 스테이트 2의 아이센트로픽한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 프로세스는 어떻다? 항상 이 아이센트로픽이 아니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거는 P1이 3 megapascal 그 다음에 T1이 400 degree C가 되는 거고 P2는 500kPa T2는 100 그 다음에 파워는 2 메가와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스텝 1 problem statement인데 determine isentropic efficiency of turbine 그 다음에
mass flow rate of steam 구하라는 얘기 되겠죠. 스텝 2의 schematic diagram. 자, TS 다이어그램 직접 그리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3 given property. 그 다음에 뭐 스텝 4에 뭐 approximation, assumption. 그 다음 스텝 5에 뭐 physical law 뭐 등등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physical law는 필요하죠, 그죠? 스텝 4로 할게요. 스텝 4 physical law. 일단은 isentropic efficiency of turbine 어떻게 구한다? H1-H2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터빈 웍을 의미하는 거죠. 터빈에서 나올 수 있는 웍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위는 실제 나올 수 있는 거. 실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손실로 인해서 이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효율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라는 거죠. 1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를 구하기 위해서는 H1, S2, H2S, H2A를 다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팀은 그 스팀의 mass flow rate은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스텝 5 calculation인데, 자, 첫 번째 H1 구해야 돼요. H1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given property P1하고 T1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superheated vapor table, 즉 테이블 A6에서 압력이 3MPa이고 온도가 400도씨일 때에 그때에 뭘 구하면 된다? H1하고 S1을 찾으시면 됩니다. H1은 3231.7kJ/kg이고 S1은 6.9235kJ/kgK가 됩니다. 그래서 H1 벌써 구했어요. H1 구했고 H2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2A, 스테이트 2A를 구하려면 이때에 이제 두 가지 조건 뭐가 있다? 스테이트 2의 두 가지 조건 P2가 50kPa이고 T2가 100도씨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에 H2A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히티드 베이브 테이블 A6에 가서 P가 500kPa일 때 100도씨 봤더니만 아직까지도 슈퍼히티드 베이퍼야, 영역에서. 그래서 바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HEA가 2682.4 kJ/kg 됐고, 자, 스테이트 2S 이때는 조건이 어떻다? 일단은 아이센트로픽 과정이나 실제 과정이나 압력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똑같은 압력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P2는 50kPa인데 온도는, 자, 실제 T2가 100도씨이지 아이센트로픽한 상태에서는 100도가 아니잖아요. 온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 조건, 무슨 조건 쓰면 됩니까? S니까 S2는 S1과 같다라는 조건으로 엔트로피 값을 알게 되면 압력과 같이 우리 그 스테이트에서 지금 물성치 두 개를 알게 되니까 이때 해당하는 그 H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따져봤더니만 이 영역 자체가 지금 슈퍼히티드 베이퍼에 있는 게 아니라 믹슈어 영역에 있습니다. 이 TS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 다 하시고선 그려서 이 S가 지금 요 믹스처 영역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나중에 그려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은 테이블 A6에 갔더니만 500kPa일 때의 S 값이 6.9235라는 값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뭐다? 그거보다 작은 그 믹스처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테이블 A5로 가셔가지고 SF 값이 1.0912, 그 다음 SG 값이 7.5931 kJ per kg K를 찾으시는 겁니다. 찾으신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제일 먼저 퀄리티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S2S에서 SF 빼고 SFG 해가지고 구하시면 0.897 이렇게 해서 1보다 작으니까 믹스처 영역에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시면 되고, finally S2S는 SF 더하기 XES 곱하기 HFG 해서 테이블 A5에서 압력이 500kPa일 때에 HF하고 HFG 다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2407.9 kJ per kg이 됩니다. 되면 자, 우리 지금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업 터빈을 구하기 위해서 H1 3231.7, 그 다음에 HEA 방금이 아니라 아까 2682.4 구했고, 방금 HES까지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 계산을 하시면 값이 0.667, 약 66.7% 정도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구동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구동하는 거에 그 효율 차이 얘기가 되겠죠. 실제 이상적으로 구동하는 때에 나오는 그 일 대비 실제 나오는 그 일 효율 자체가 66.7%다 라는 거. 그 다음 B번 그 매스 플로우 레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E.in equal E.out. 그러면 지금 단열 처리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센트로픽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Q, 델타 W에서 남는 거는 뭐만 남는다? 파워만 남겠죠. 그래서 뭐예요? H1, H2A 다 알고 있고, 요거는 2메가파스칼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메가파스칼이 아니고 메가와트.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컴프레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는데요. Effect of efficiency on compressor power inp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Air is compressed by an adiabatic compressor from 100 kPa. 자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죠. 이렇게 12 degrees Celsius to
예, pressure of P2가 800 kPa, steady rate of 0.2 kg per sec. 그래서 m dot air가 0.2 kg per second이다. If the isentropic efficiency of compressor is 80%, 그래서 isentropic compressor efficiency C가 0.8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determine a exit temperature of air, 그래서 쭉 T2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required power input compressor in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스텝 스텝 2 schematic diagram. 에어 컴프레서 주어져 있고요. P1 100kPa, T1 285K의 공기를 압축기를 가지고선 압축을 합니다. 이때 스테디한 상태로 공기는 1초당 0.2kg이 압축이 된다. 그래서 얼마까지 올리고 싶다? 압력을 8배, 초기의 8배인 800kPa까지 올리고 싶을 때에 압축을 하게 되면은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알겠는데 어느 때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좀 궁금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압축하려면 얼마만큼 파워가 필요하냐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구한 다음에 이제 TS 다이어그램에 이 과정들을 표시하면 되는데요. 일단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셔야 되는 게 TS 다이어그램 그리시고 일단 밑에 constant pressure line 100kPa에서 압축하고 나면 8kPa까지 올라가는데, 자, 아이센트로픽하게 간다. 그래서 즉 S2, S 아이센트로픽, S1하고 같으면 직선. 그 다음에 실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센트로픽하게 됐을 때는 에이디아베릭한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ES, 근데 그 실제 과정에서는 훨씬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텝 2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스텝 3에 피지컬 로우를 적어보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컴프레서에서 그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컴프레서의 워크 구할 때에 S2-S1은 뭘 의미한다? 아이센트로픽 워크 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워크 인을 얘기하는데, 항상 어떻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압축을 할 때에 실제 사용해야 되는 일 자체가 이상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일. 우리가 일을 좁게 쓰고선 원하는 목표만큼 올리는 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저항 손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자가 분모보다 커서 그 S는 어떻다?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H1을 구할 때에 자, 여기서는 이제 공기가 왔기 때문에 공기는 무슨 가스? 아이디얼 가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아이디얼 가스로 한 후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이냐,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그 렐러티브 프레셔를 사용을 합시다. 그래서 테이블 A17에 있는 relative pressure를 사용을 해서 H 값을 구해 보도록 하죠. 자, T1 기본 컨디션에서 T1이 285일 때에 테이블 A17에 가서 뭘 구하면 된다? PR1을 찾으면 돼요. 온도가 285일 때 테이블 A17에서 그때 relative pressure는
1.1584가 되고 그때 H1은 285.14 kJ/kg입니다. 그래서 H1 지금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H2S 구하기 위해서 PR2 over PR1 relative pressure ratio는 실제 프레셔 레이쇼랑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R2는 PR1 곱하기 P2 over P1인데 8이죠, 8. 그래서 방금 구한 1.1584 곱하기 8은 9.2672 그리고 이때의 H2 값을 읽으시면 돼요. 500 그래서 테이블 A17에서 PR2가 9.2672일 때에 그때 해당하는 H 값을 읽으시면 되는데 그 H2가 H2S입니까? A입니까? 이게 바로 H2S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블 A17은 어떤 경우에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만? 아이센트로픽 과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센트로픽 과정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relative pressure를 이용해서 구한 그 H 값이 바로 그 아이센트로픽 H2S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죠. 자, 그래서 뭘 구하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T2잖아, T2. T2를 어떻게 구한다? 자, 여기 넣으면 되잖아. 지금 보면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가 얼마? 0.8. 그래서 0.8은 H2S 517.05 빼기 H1은 얼마? 285.14. 그 다음에 여기는 H2A 빼기 285.14입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하나로부터 우리가 H2A 값은 575.03 kJ/kg이고요. 자, 테이블 A17 가셔가지고 요 값에 해당하는 그 T 값을 찾으시면 돼요. T 값을 찾으시면 이게 569.5K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각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그 온도, 이 온도일 때의 이 엔트로피 값은 자, 이렇게 일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했던 지금 아이센트로픽 과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얘기는 이 relative pressure 이 관계식을 사용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한 스테이트에서 요 실제 요 물성치가 같다는 거는 지금 아이센트로픽 한 과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란 겪으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실제의 exit temperature 569.5 켈빈 구했습니다. 자, 이 파워 구해볼게요. 파워는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워는 m.h2a 빼기 h1이죠. 그죠? 그래서 m.은 0.2 주어졌고 h2a 517.05 그 다음에 h1은 285.14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계산하셔서 58kW